5단원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중에서 5, 6 차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입니다. 이 차시에서는 첫 번째 편지 글을 읽고 의견을 말하는 내용,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익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활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견을 제시하는 편지 읽기,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가 주된 활동이 되겠습니다. 171쪽을 봐주세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 1번 편지를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말해봅시다 나와 있죠. 편지가 두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김효원 학생의 편지고요. 172쪽에 있는 것은 댐건설기관 담당자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통의 편지를 잘 읽어보시고 각각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편지글을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1. 효원이가 댐건설기관 담당자에게 쓴 편지를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말해보세요 나와 있죠. 편지글을 쭉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원이가 편지를 쓴 까닭은 무엇입니까? 상수리에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취소해 주기를 부탁하려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효원이가 댐 건설을 반대하는 까닭이 있죠.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상수리에 댐을 건설하면 숲에 사는 동물들이 살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만강의 물고기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을 어른들께서는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견과 근거를 대었죠. 여러분들이 이 효원이의 편지에 상당히 공감이 가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이 우리가 굉장히 쉽게 납득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172쪽에 있는 댐건설기관 담당자의 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2번 댐건설기관 담당자가 효원이에게 쓴 편지를 읽고 글쓴이 의견을 말해보세요 나와 있죠. 앞에 효원이의 편지처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댐건설기관 담당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상수리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내는 뒷받침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폭우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고 또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두 의견을 비교할까요? 이 두 의견을 비교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해 보시고 더 좋은 점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3쪽 2번 글쓴이가 댐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의견을 비교해 봅시다. 효원의 의견. 상수리에 댐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 숲에 사는 동물들이 살 곳을 잃기 때문이다. 만강의 물고기들을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을 어른들께서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이다. 댐 건설 기관 담당자의 의견요. 상수리에 댐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폭우로 생기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173쪽 3번 볼까요? 댐 건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댐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효원이 편지도 여러분 읽어보셨고 또 건설기관 담당자의 편지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댐 건설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라고 끝나버리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낸 까닭을 자세히 적으면 그 의견이 더욱더 설득력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시고 이유를 쭉 쓰시고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댐 건설에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댐 건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들을 솔직하게 말해주십시오. 174쪽 4번 볼까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생각하며 효원이와 댐 건설 기관 담당자가 쓴 편지 내용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봅시다 해서 지금부터는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174쪽 보면은 왼쪽 연두색 부분에는 효원이가 쓴 편지고요. 오른쪽 파란색 부분은 댐 건설 기관 담당자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가 문제 상황을 자세히 쓴다죠. 반드시 문제 상황을 자세히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쓴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두 편지를 잘 읽어보시고 문제 상황을 자세히 쓴 것은 어느 것인지 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어느 것인지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알맞게 선으로 이어주십시오. 책 선생님의 보충 설명이 있네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때에는 읽는 사람이 들어줄 수 있는 의견인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라고 나와 있죠.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는 방법 강조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을 자세히 썼나요? 두 번째,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나요? 세 번째, 의견을 뒷받침하는 까닭을 썼나요?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글쓰기에서 좀 더 보태면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짜임을 살피며 글을 쓰셔야 합니다. 175쪽 5번 사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 주변에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해서 이 가나 다라 네 가지가 나오네요. 가는 꽃밭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답을 뺏길 때 그대로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정보를 통해서 베끼어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는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로 살피지 않고 손전화를 보면서 주의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2번, 이의 나에는 어떤 상황이 들어갈 수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 잘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한 때는요, 요사이 친구들 중에서는 친구들 사이에 거친 말을 자주 하거나 비속어, 나쁜 말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거친 말을 자주 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76조의 3번 1, 2에서 한 가지 상황을 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 내 상황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쓰십시오. 선생님은 가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학교 꽃밭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할까요?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꽃밭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나쁜 행동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은 문제 상황이 잘 드러나는 게 쓰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꼭 쓰셔야 합니다. 177쪽 6번 5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봅시다. 제가 쓴 글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십시오. 학교 꽃밭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어서 몹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꽃밭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려고 하다가 꽃밭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이 나쁜 행동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7쪽 아래 책 선생님의 도움말입니다. 글을 읽는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의를 지켜 글을 써야 해요. 그리고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와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구분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야 해요. 178쪽 7번 6에서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서 봅시다. 즉 고쳐쓰기입니다. 고치 쓸 때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면서 문제 상황을 제시했나요? 문제 상황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했나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견을 뒷받침할 내용이 드러났나요? 의견을 뒷받침할 내용. 네 번째, 읽는 사람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글을 썼나요? 예의 바르게 글쓰기. 다섯 번째,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문장을 썼나요? 즉, 문장의 짜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쓴 글을 소리내어 읽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고쳐 써보세요. 나와 있죠? 쓴 글을 그냥 묵독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서 귀에 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고쳐 써보시면 되겠죠. 책 활동이 끝났으면 국어 활동책 44, 45, 46쪽을 꼭 해주십시오. 44쪽에 보면은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 글쓴이의 의견을 생각하며 함께 사는 다문화, 왜 중요할까를 읽어보세요. 이 글을 읽어보시고 난 뒤에 46쪽에 있는 2번, 함께 사는 다문화, 왜 중요할까를 읽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알맞은 까닭을 들어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봅시다. 여러분 이 글을 꼭 써보시고 난 뒤에 평가는 5가지 기억나시죠? 의견을 제시하는 글 5가지 기준에 맞게 잘 썼는지 확인도 해보시면 이번 차시의 수업을 훌륭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